먼저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조별로 진행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것,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뭐 일단 요 두 가지 큰 방향으로 얘기를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또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도 어떻겠나라고 싶은데, 지 대표님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 조모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러면 그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유 올려주시고, 지금 시작할까요? 예, 바로 시작하십시오. 네네네.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공유가 안 되나요? 예, 노 목사님 공유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요건데요. 어, 그래도 회의 자료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장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 소그룹 리더들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인식이 굉장히 약한데 뭐냐면 조모임을 하실 때 이 조모임의 목적 인식을 조원들하고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은 뭐냐 두 가지인데 그 구성원들의 심호하고 있는 그 개교회들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이 이 조모임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질적 성장하는 거, 양적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피드백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들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다. 구성원들. 그래서 이 개인의 성장과 교회 성장, 이 두 가지가 이 조음의 목적이라는 거를 항상 그 일단 조장님들이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인식을 조원들도 똑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모임마다 3,000% 안 빠지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인데, 일곱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모임의 분명한 목적 인식을, 이 퍼실리테이터 역할로서 이 목적 인식을 조원들한테 심어주는 것. 이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자기 교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 조모임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 부정적인 누구 남 비판하거나 한국교회 비판하거나 이런 거 말고 한국교회 뭐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오로지 자기 얘기하기. 이 몸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모두가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그러니까 누구는 분명히 딱 한 뭐 여섯 명, 다섯 명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중에 분명히 한 명 정도는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골고루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얘기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얘기한다든지 하다 하여튼 그, 그 엉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임의 목적이나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 나올 경우에 다시 목적 본질로 돌아가는 거. 다시 거기서 스톱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 잘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하시다가 갑자기 이 조장님이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연락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불참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조장님이 불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또 조장님을 어시스트 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실 때 부리더를 한 사람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조장, 부조장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좀 해놓고 팀을 세팅하시면은 훨씬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부리더를 세우면 어떤 게 좋으냐면 이분 부리더도 자기가 이 조의 리더라는 생각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리더, 부조장을 좀 세우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참자 생기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 또 카톡방도 잘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하여튼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경험적으로는 이게 사람들 뭐 이제 만약에 조정이 만약에 일곱 명이다 그러면 일곱 명 방을 만들잖아요. 일곱 명 방에 공지하는 거하고 그 공지 내용을 일대일로 공지하는 거하고 이게 틀리더라고요.
일곱 명 방에다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만약에 이 사람이 잘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1대1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을 하거나 연락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모임 할 때 유의점.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최소 2시간 이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 빼고, 밥 먹는 시간은 빼고, 만약 식사를 하신다면 최소 2시간 이상은 충분히 해서 자기 얘기를 한 사람이 한 30분 이상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려다 보니까 좀 조용한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고 복잡한 오픈된 공간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회의실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카페 가게 되면 아무래도 오픈돼 있으니까 집중해서 얘기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빅마우스들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몇 명 안 되지만 그 중에서 또 혼자 이야기를 주도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장이 아니라 분명히 그 조원들 중에서 혼자 이 얘기를 주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고 결론을 내고 뭐 본인이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빅마우스들을 이렇게 잘 해서 이분을 얘기하면 얘기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조율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서로가 조언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비밀 보장도 이게 완전 자기 교회의 은밀한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이 교회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비밀 보장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장님이 이걸 솔선수범해서 야, 우리가 여기서 비밀 보장해야 되는데 그 집에 가서 부인한테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부인한테까지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비밀 보장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 얘기 하지 않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얘기, 자기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다음에 이 모임의 중요한 것들 하나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기 경험에 의한 어, 조언해주기.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거니까 만약에 그분의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피드백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같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이제 조언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다고 하면 조언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제가 이 파일은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구 목사님 오디오. 예, 김병태 목사님 들어와 계시는데 안 돌아 계신 줄 알고. 예, 예. 예, 뭐 우선 잠깐 우리 아시는 분도 있지만 서로 아직 잘 그 뭐라 그럴까? 잠깐 간단하게 소개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우선은 어,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뭐 서로들 웬만큼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지영권 대표님이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우선 자기가 어느 조 몇 명 관련된 여론조 맡았다라고 하고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정도만 그다음에 가정교회 이렇게 하신 지 한 대충 몇 년 됐다 뭐 요 정도 뭐 지 대표님 뭐 서로 이렇게 조장들 좀 아는데 필요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게 있으면 잠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얘기요? 아니 자기 소개할 때 어떤 내용을 지금 방금 말한 그 정도 얘기하면 아, 되겠어요? 네, 그냥 하시면 부담. 되죠. 네네, 네. 어. 음. 예, 자 우리 노 목사님부터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성남은혜로교회 노일 목사입니다. 가정교회 한 지는 지금 이제 9년 차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조장 맡은 것은 김명국 목사님, 송근성 목사님, 이호건 목사님 이렇게 맡았습니다. 네, 100명 이상 사이즈 예, 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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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목사님 좀. 네, 저는 한길교회 김영수 목사고요. 가정교회 한 지는 이제 21년, 이제 2년 돼가는 것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맡은 조는 100명 이상의 우리 이혜진 또 김영교 이봉일 목사님하고 이렇게 조를 구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 목사님.
예, 저는 대전에 있고요. 대전 주는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지 한 7년 됐는데요. 대전에 와서 제가 부임했거든요. 부임해서 교회를 맡고 있는데, 제가 맡은 조는 3049 조입니다. 문태식 목사님, 송명진 목사님, 유태준 목사님 조고요. 가정교회 한 지는 여기서는 이제 한 4년 되고, 서울에서 한 7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7년. 네, 그렇게. 예, 우리 이정수 목사님. 예, 저는 용인에 있는 이야기교회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명 이하 1조 해서 우리 권영동 신기엽 범원교 신윤철 정철영 목사님 조를 제가 담당하고 가정교회 한 지는 이제 20년 됐습니다. 예, 우리 윤재병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명 이하 교회 맡은 윤재병 목사고요. 수원의 정영구 목사님, 평택의 김기민 목사님, 음성의 윤태진 목사님, 그리고 청주의 김기현, 또 사모님 정희정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장이고요. 가정교회는 제가 2007년, 8년 경험을 했고 또 중간에 좀 하다가 지금은 그 가정교회 형태는 못하고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여기 좀 와서 좀 섬겨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코칭 관련해서. 뭐 네, 하시는 분인지. 저는 93년부터 2017년까지 이랜드 풀타임 사목 또 대표 사목을 역임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지금 코칭 또 전문 KSC 지금 한코치협회 최고 레벨 코칭과 그다음 국제코치연맹 PCC 자격증을 갖고 있고 또 슈퍼비전 자격증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좀 활용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코칭 자격증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어, 코칭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소그룹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은 서로 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 목사님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예, 김병태 목사님. 네, 분당은의 침례교회 김병태 목사입니다. 가정교회 한 지는 횟수로 19년째 됐고요. 저는 50명에서 99명 조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태희 목사님, 김성만 목사님, 박덕주 목사님, 지원근 목사님, 김기태 목사님이 조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저기 우리가 이 조장 모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또 이게 저 횟수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각자 자기들 조별 모임을 하는데 이 조별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줌으로 이렇게 조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여러분들 의견 좀 나누시고 또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그 앞뒤로 알아서 각 조 안에서 모임을 하시되 여기서 나눌 어떤 주제를 생각을 한다면 또 내용을 생각한다면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 이 조장 모임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그 성격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이제 지 대표님이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글쎄요. 만약에 모이신다면, 일단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다 하시고, 그 하신 결과를 갖고 서로 피드백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나서 다시 오늘처럼 이렇게 줌으로 모이셔서 각자 한 경험들 했더니 뭐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좀 안 좋더라, 뭐 이런 것들 서로 좀 나누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음, 그렇게 하고, 근데 이런 피드백 모임을, 이 조장 피드백 모임을 매달마다 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한번 하고 나서 서로 피드백하는 건 좋은 경험, 좋은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서로 이제, 그럼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아마 이제 하시고 나면은 분명히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서로 좀 나누면, 그럼 공통된 또 가이드라인을 또 우리가 만들 수 있을 음.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6개월이잖아요? 네, 6개월 그러면 전체.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2달이나 3달 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중간 평가 한번 우리끼리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6개월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번 모여서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6개월 해봤던 총평, 그 다음에 실제로 6개월 동안에 성과가 있던 교회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후속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서로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 음. 지금 언뜻 드는 생각입니다. 네. 예. 다른 분들도 편하게 좀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먼저 한 달 후에 한번 저기 전체 자기네 모임을 우리가 먼저 날짜를 오늘 정해놓고 그 전에 각 자기 소그룹별로 모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모임을 한번 하면서 2달 후에 만날지 3달 후에 만날지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지금부터 뭐 꼭 몇 달에 한 번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뭐 다른 분들 의견 좀 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 그 지금 우리 워크샵의 내용 8페이지에 지금 그 우리 지 대표님이 중간 그 피드백을 해서 월 1회 피드백 콜에서 그 피드백에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야 될 걸 5가지로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조로 모이거나 조로 했을 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주제를 선택하는 것부터 아마 조별로 다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는 어떤 주제를 선택한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야, 내가 우리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또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걸 볼 때 주제를 한 개만이 아니라 뭐 한 두세 개를 정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럴지 아니면 그렇게 정하되 나누면 한 가지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 어떠세요?들? 자, 첫째, 주제 정하는 거. 지금 이제 각 조별로 하시면 각 조원들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를 자기가 정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ERRC를 작성해서 올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 자기 주제 정하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효율적일까요? 우리 지 대표님이 이렇게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주제가 몇 가지가 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그걸 선택까지 집중해서 나는 한번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이걸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걸 어떻게 개선하 우리 교회에서 만약 상분 상황이다 그러면 상분 상황들을 이거를 실행 계획을 해보고 또 피드백도 해보고 그래서 이걸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것들이 어 그래야 집중해서 해야지만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번 이제 첫 번째 모이실 때요. 어차피 새로운 주제를 정해야 되니까, 아예 제 생각은 조원이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이 RRC 요 페이퍼들을 4명이면은 그 4세트를 갖고 오게 해서, 근데 그 조장님들도 같이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조원이 6명이다 그러면 조자님까지 포함해서 7세트를 갖고 오는 거죠. 7세트를 다 프린트를 해오셔가지고 그 회의 때 그걸 나눠주고 각자 지난번에 우리 워크숍 때 한 것처럼 각자 쓰게 해야 될 거예요. 각자 쓰게. 아니면은 미리 써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왜냐면 이제 그 적다 보면 또 모르는 게 있고 물어볼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현장에서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1주나 2주 정도 후에 하여튼 빨리 모이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쓰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다음에 각자 서로 얘기를 하고 이제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나는 이런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쭉 자기가 쓴 거를 발표하고 일단 그럼 거기까지 일단 그날 모이면 끝. 그죠? 그게 이제 시장 모임이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분들이 각자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한 달 뒤에 만나서 실제 해봤는지를 또 보는 거니까 그럼 본인이 이제 써온 것들 그 쓴 것들을 다시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걸 갖고 다시 한번 이제 그 피드백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제가 이거 잠깐 파일 좀 올릴게요. 몇 파일 올라갔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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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그 1번 제거, 2번 감소, 3번 증가, 4번 창조 이거 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실행 계획인데 잠시만요. 이거를 다 이제 그날 그 1차 모임 때 다 쓰게 하고 그 여기까지 이제 목표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행 계획도 두 번 이거 다 이제 하고 그다음에 어 지금 두 번째 모일 때는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그대로 다, 이제 그 1차 모임 때 쓴 거고, 2차 모임 때는 2차 모임 때 와서 쓰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모였을 때 실행계획 피드백이 이제 최초 실행계획은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다. 그래서 최초 때는 달성 목표가 이렇지만, 지금 해보니까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이건 뭐 5월까지인데 이건 6월까지로 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실행 계획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모였을 때는 이걸 쓰게 하고 또 세 번째 모일 때도 이걸 쓰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팀장 역할은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두 번째 모임 때부터는 이걸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여기서 이걸 다 쓰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 해봤더니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또 일을 지난 한 달 동안 해보시니까 뭐 감사했던 일이 있었느냐, 뭐 사람이나 일이나 또 지난 한 달 동안 해보시니까 노하우나 어떤 그 지식이 쌓이느냐, 그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 새롭게 도전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상된 장애물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허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얘기하면 좀 의미 있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지 대표님, 그러면 이게 지금 네. 한 조가 6개월간 한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조원들이 알아서 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6개월간 피드백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한 주제만 하는 거예요. 한 주제만. 한 한 사람이. 조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한 한 사람인 사람이, 거죠. 한 한 조원이 한 사람이. 사람이. 예. 그렇죠. 한 자기 사람이. 그러니까 관심사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가 다양한, 6명이면 음, 6개 주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음,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 6개 주제가 다 다른 거가 좀 긍정적인 게 있다면 그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음, 그러니까 거기 조원들이 나는 이 주제를 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조원들이 다른 주제를 그렇죠. 택했을 때 그 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6개월에 한 가지 주제를 자기가 생각한 거를 정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제에 맞게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라는 거를 엑서사이즈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툴이 몸에 배이게 되면 앞으로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첫 이렇게 스타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이걸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또 어떤 조는 그야말로 지금 교회 목장 모임처럼 굉장히 친해지고 유대감이 강해지고 또 결선적이 강해지는 팀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아예 이 팀은 그냥 정기적으로 피드백 미팅을 정기적으로 매달이든 뭐 두 달에 한 번이든 피드백 미팅을 계속해서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김영수 목사님 저기 말씀하세요.
예, 지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6개월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어떤 이제 팀원 경우에는 뭐 3개월 안에 목표가 달성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무슨 뭐 또 프로젝트를 또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럼요. 그런 경우도 그런데 있을 것 예를 같은데, 들어서 그 조원이 4명인데 네 예, 명이 똑같이 3개월 안에 수행 완성하지는 못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어떤 편차가 사람은 있겠죠. 예. 늦게 했으니까 만약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갖고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느 한 사람이 한 목사님이 3개월 안에 끝냈으면 그분만 다른 주제를 또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대표님 해놓은 이 프로세스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좋은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목회자들 뭐 좀 어떻게 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 갔을 때 우리 현장에서 그날 보니까 주제를 정하는 것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잘 이걸 이제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이거 하기 앞 단계 우리 조장들이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주제를 잘 정하도록 돕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여기서 좀 나누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날 네네. 제 이야기 조금 더 하면 그날 제가 이제 우리 1박 2일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가정교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난 할 거 없다. 우리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리 가정교회 약간 문제인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 이야기를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듣고서 우리 다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일종의 저항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교육을 좀 더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좋은 거를 스타트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조장님들이 이 주제를 정하도록 어떻게 이 가이드라는 하는 걸 좀 우리가 나누면 좋겠어요. 네.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질문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좀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제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당신의 목회에 있어서 지금 개선하고 싶거나 좀 발전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각자 조장이 말하기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문장을 하나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거를 같이 읽고 뭐 필요하면은 좀 설명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지금 아까 지 대표님 말씀하신 그 실행 계획도 그렇고 피드백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좀 문장을 각각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저도 이제 지난번 현장에서 김영수 목사님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근데 지금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제목은 심화 세미나였는데, 그런저런 저간의 상황을 모르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번부터 모이는 모임은 이제 본인들이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 계속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로 추려졌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덜 할 것 같기는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제 정하는 부분은 보니까 이제 교회 사이즈별로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100명 이상 무슨 뭐 300명 이상이 뭐 강소교회 주제 관심 가질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자가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줘가지고 그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모이자라고 미리 알려주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김영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은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가장 그 개선하고 싶은 게 뭔지, 개선할 분야가 뭔지, 영역이 뭔지,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영역이 뭔지 이런 거 본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만 이번에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제는 본인들이 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하여튼 뭐 처음에 딱 모여서 1차 모임에서
주제 정하고 이제 그 쓸 때, 아까 ER 쓸 때, 그 양식 쓸 때 이제 한번 그런 질문을 통해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보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생각에 여러 가지 주제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금 교회 목회형에서 지금 개선하거나 향상시키거나 문제가 있는 게 뭔지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해 줄 수는 있죠.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 진단하는 것을 먼저 좀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네, 네, 하셔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 측정했던 것 지난번에 올려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네,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미약한지 하는 것을 진단하는데, 그 진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먼저 네, 네, 진단을 하고,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네. 자신의 어떤 목회도 조금 객관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단을 셀프 진단 하시는 건데, 만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 이제 만 진단을 의뢰하게 되면 비용이 드니까 직접 하시면 좋은데 이제 거기 부흥하는 게 쇠퇴하는 게 책 맨 뒤에 보면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놨어요. 각 교회 항목별로. 근데 이제 이거는 교회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이제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 보시고 그걸 체크하시면은 거기 보면 이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어떤 상태다, 어떤 상태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 보시고. 네. 그러니까 나 조원들에게 목사님이, 응. 모임하기 전에 요 표 이렇게 공유해 주면서 요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진단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좀 정해 가지고 첫 모임을 가져야 되겠네요. 미리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목회자, 중직자형이 있고 일반 성도형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글쎄 이게 지금 근데 각 교회마다 그걸 다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다 응답하게 하는 건 목사님들이 되게 부담이 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 교회 치부를 들어는 데서 목사님 되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거는 본인들한테 맡기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오고 근데 그러려면 성도들 응답하게 되면 그 일이에요. 그거 다 통계를 내야 되니까 그거 혼자 하시려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혼자 하시게 되면 금방 하실 수 네. 있으니까. 제가 네. 볼 때는 셀프로 하라 그러면 돼요. 자기 네,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리고 나은식 목사님이 만약에 잘 그 크게 해가지고 잘 그때 파일 하나 올려주신 게 있거든요. 하다가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 부탁을 하고, 딴 또 이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용근 우리 대표님이 전체 아까 말씀하신 시급하거나 중요하거나 어떤 과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 그거를 스테이트먼트를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할 것 같아요. 예. 지 대표님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하니까 참 부담스러우시겠다. 부담 가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거는 그 마이 플레저입니다. 마이 플레저. 예. 음, 근데 이게 잘 되면 우리 지 대표님이 앞으로 이제 강의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사람은 이런 피드백 모임이 있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한국교회 근데요. 발전을 위해서. 웬만한 목회자 모임에도 김명국 목사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아, 자, 다른 분들 편안하게 우리 이종수 목사님 뭐 하실 말씀? 그 주제 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우리 그 어디야 저 세미나 때 한 거 말고 다음에 이제 우리 줌으로 지 대표님 강의해 주신 그 주제로 이제 한정을 해서 하는 거죠, 아니요, 이번에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지금 소형교회, 특히 중소형교회들 목회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 자기 역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주제를 목회 영역 중에 자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가지고 주제 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음, 예를 들면 교회 목회 영역 중에서 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수 있으니까 그냥 주제는 다양하게 그냥 오픈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지 대표님이 그런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 준 거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죠? 네, 그걸 주기에서 해준 거기 네, 때문에 네. 꼭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죠. 이게 제가 일곱 가지인가 그런데 그런데
제가 네,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 소형교회 목회자들, 그러니까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중소형교회 큰 교회는 해당이 안 돼요. 큰 교회는 해당이 안 될 텐데 뭐 하여튼 중소형교회들은 정확하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7가지 그 특징 DNA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면 주제를 정하는 게 왜 어렵냐면 사실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네. 그거를 네. 솔직하게 고백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목회자의 자기 역량 개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주제로 삼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그걸 와닿지 않는 거. 그게 자기한테 이게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강의 들었던 것 이외에 또 본인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설문지라든가 이걸 통해서 체크업이 된 그 주제를 택해서 하는데 그 주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 카테고리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그 질문과 더불어서 좀 같이 해주면은 주제 네, 정하는 게 제가요. 훨씬 쉽지 네, 않을까요? 제가 그 질문 만들면서 네, 그 샘플 카테고리를 같이 넣어줄게요. 저기 네, 넣어드릴게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카테고리에 자기 개발도 있었던가요? 기억이 잘 안 없었습니다. 나가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없었어요. 그럼 그걸 같이 넣어줘야 되는 네,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음.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자기 개발 않고 도시 개발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하나 질문이요. 조장님들이 이제 만약에 그 어느 교회 사이즈를 이제 맡았잖아요. 만약에 뭐 100명부터 300명까지다 뭐 이러면 그 조장님들도 그 교회 규모에 들어가시는 분들인가요? 예. 아, 그런 네. 봐야죠. 자기 근데 이제 자기 사이즈 같은 거예요. 근데 편차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인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만 그렇지 막 100명 이상만 그렇지 나머지는 그래. 편차가 없어요. 거기 근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렇게 구성을 하셨지만 주변에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분 말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이즈에 들어가는 그 아시는 목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뭐 한두 명 정도 더 초청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음. 지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지 대표님이 6명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조의 조장까지 포함해서 6명 정도가 지금 맥시멈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4명 뭐 이렇게 있는 데는 한두 명 네. 더 초대해서 같이 할 만한 사람들 할 수 있죠. 그 여섯 음. 명이 왜 나온 거냐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조사 전문 기관들 뭐 갤럽이라든지 뭐 이런 조사 전문 기관에서 일반 기업 마케팅 리서치를 하면 그 정량 조사가 있고 정성 조사가 있어요. 이 정성 조사를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데 아마 윤재병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 2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질적 조사인데 8명짜리가 있고 6명짜리가 있어요. 6명짜리가. 8명짜리가 있고 6명짜리가 있는데 어, 근데 8명, 보통 일반적으로는 8명짜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8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앞에 진행자, 모더레이터가, 이 퍼실리테이터죠. 모더레이터가 한 사람 앉아있고 8명이 앞에 앉아있으면요. 한 2시간 정도를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심층 집단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J가 뭐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 하다 보면 8명 중에서 한두 명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한두 명, 얘기를 안 하고 한 6명 정도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P&G라든지 이거 외국 회사들 있잖아요. 외국 회사들 마케팅 리서치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들은요. 그 한국에 들어온 외국 회사들 중에서 우리 그 한국 조사 회사들한테 이제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요. 의도적으로 6명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음. 6명이면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6명 하면 오히려 8명 할 때보다 6명 할 때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6명이 이런 그 질적 조사에서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숫자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죠. 네. 목장을 앞으로 6명으로 해야 되겠네. 6명이 좋습니다.
우리 지금 8명인데 지금 6명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 2명은 안 했어, 말. 자, 그럼 두 근데 명 안 한 사람 얘기해 보십시오. 나 목사님하고 윤재병 목사님. 자, 한마디씩 하고 끝내십시다. 네.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면, 그 지영군 목사님 그때 우리 목회데이터 그 세미나 갔을 때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굉장히 우리 도움을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제를 정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코칭할 때 접목하면 그 주제와 목표를 명료하고 합의하는 게 이게 그분이 얻을 수 있는 그 아주 그 핵심이거든요. 그 주제와 목표를 명료하고 합의하는 거. 그 과정들을 이제 코칭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 얘기를 우리 김영수 목사님 또 김명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질문을 명확하게 질문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진짜 자신이 갖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지금 6개월 동안 어떤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내가 그 부분을 생각할지 그리고 주제가 명료하고 합의되면 그럼 나는 6개월 내에 뭘 얻기를 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주제에 따라서 내가 구체적으로 얻을 게 무엇인지 명료화되고 합의가 되면 훨씬 동기부여가 되고 또, 또 대안도 나오고 실행객도 또 명쾌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잘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제가 먼저 한번 우리 4명 맡은 그 목사님들하고 코칭식으로 한번 그 주제하고 목표를 명료화하는 부분들을 한번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그러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지난번 세미나 그 참석하기 전에 사실은 지원근 대표님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을 읽고, 그다음 교회에서 연말에,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일 대부분 중직자들이 참석해서 한 챕터씩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 갔었거든요.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세미나가 열린다 해서 너무 좋았었어요. 좋았었고, 미리 과제를 이제, 주셔서 이 과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뭘 내가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봤는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세미나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명료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쭉 주제들을 쭉 적어가지고 오자마자 또 다시 수요일 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제도 사실 같이 모였거든요. 제가 지금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건, 저는 이제 3040이었는데, 3040 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어서 잠옷실을 저희들이 좀 하고 유아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40명, 50명 안 되는 숫자가 되다 보니까 이걸 역할 분담을 다시 하고 또 1, 2부 예배를 만들고 이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주셔서 너무 고마웠었고, 갑자기 이제 조장을 맡았는데, 조장 맡아서 이제 또 비슷한 규모는, 그때도 조모임 할 때 제가 1조였는데, 1조에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규모가 비슷하니까, 뭐, 주제가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고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일조 조장이 누구였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종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목사님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윤주영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포커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해보니까 의외로 이 RRC 요거를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인천 등대교회 목사님이 가구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음. 이 이랜드에서 뭐 이걸 뭐 밥 먹듯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잘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될지를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샘플 하나를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음.
그 어느 한 분이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쓰기 어려울 텐데 어느 한 분이 한번 써보실래요? 아니면은 네. 곽우신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걸 우리 도장끼리 한번 공유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이걸 샘플로 해도 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빼고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하는 것도 좋다는 지금 생각도 그 들기도 합니다. 윤재민 목사님들도 이 양식 충분히 아시죠? 이 양식. 네, 네, 많이 썼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유 목사님 오히려 그러면 지금 그 김영태 목사님이 그 지금 샘플 하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를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유 목사님이 그걸 한번 좀 보완 좀 해주실래요? 검토를, 예, 샘플을? 좋겠네. 예. 네, 그 네, 네, 샘플 알겠습니다. 나오면 그걸 갖고 좀 그야말로 우리가 다 같이 모범 답안으로 말하자면 음,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표준 정가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또 네,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음, 아까 그런, 저기 인재용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료하고 목표 정하는 거. 네. 그거 하고 나서 알려주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좀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그것 좀 만들어 주시면 어때요? 그러면 제가 그 김영수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김영수 목사님을 코칭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저를요? 도움이 되는지가 되면 우리 공유하고 네. 뭐 다들 잘하시니까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어쨌든 먼저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이 RRC 요 양식은 김영태 목사님이 그 샘플을 좀 올려주시면 그거를 유 목사님이 보시고 보완해 주신 걸로. 네, 음, 그리고 보완해 주신 걸 갖고 각 조에서 이게 샘플이다 하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근데 저는요, 이 모델이 우리가 잘 이번에 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면 각 교회에 성도들한테도 이 모델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사역팀들 있잖아요. 뭐 교회 학교다 뭐다 해서 각 사역팀별로 이거를 한번 서로 피드백해보는 그런 하면은 그 사역팀도 성장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하나 사실, 올렸습니다, 단톡방에. 네. 사실 이 그리고 신앙 하나 더 성장도 이 말씀드리면 기준으로 다루면 신앙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일만이 아니라.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수 목사님 먼저 제가 전화 통화해서 이렇게 하고요. 김영수 목사님은 전에 좀 알고 있어서 제가 편하게 좀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뭐 이정수 저는 목사님도 잘 그런데 샘플로. 혹시 만약에 주제를 좀 어떤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내가 목표를 명료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나도 한번 코칭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번호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요청을 하시면 약속을 잡아가지고 뭐한 짧으면 40분 전체 하는데요. 길면 1시간 정도를 제가 코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만 그렇게, 왜냐하면 다 잘하시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가 먼저 이런 식으로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그러면 다음번에 언제까지 저 각 조별로 모이고 언제 다시 우리 모여요? 예, 지금 이제 하나 우리 조장 모임 정하는 날짜를 정해 놓으면 음. 그 전에 이제 각자 알아서들 조별로 모이셔야 되겠죠? 자, 우리 달력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한 달 조금 넘어서 4월 16일이나 23일이나 둘 중에 하나가 어떠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회의는 1시간 정도에 끝내려고 그러니까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자, 제가 저는 네, 저는 네. 4월 16일 날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그럼 선약이 지금 제가 그 백내장 수술을 하는 상황이어서 언제? 4월 이제 8일 날 하거든요. 그럼 2주를 좀 저기야 된다 그래서 아, 그래요? 4월 그러면 24일 어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30일. 23일이나 30일. 예, 30일. 아까 우리 윤재병 목사님이 23일은 안 될 것 같다는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4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4월. 4월.
4월 23, 30 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우리 저는 지 20, 대표님은 가능해요? 네, 저도 23, 30 다 가능해요. 저는 30일 가능합니다. 아, 예. 자, 저도 그럼 둘 다 30일 합니다. 좀 여유 있게 첫 번째 모임은 각 조별 모임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30일로 하면 어때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 30일 날 오전 7시에 하도록 하고 우리 노일 목사님이 그 한 이틀 전에 광고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스테이트먼트 만드시는 거 우리 지 대표님 만들어서 네네. 올려주시면 될 네. 것 네. 같고 네. 또 아까 필요한 그 샘플들 뭐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 윤 목사님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서로 나눌 거 있습니까? 그 설문조사 그 만든 거는 책에 있는 것 가지고 만든 건데요. 우리 교회는 설문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교회 규모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수요일 날은 중직자들 했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일반 성도들 대상으로는 제가 안 했어요. 안 했고, 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성도들까지 오픈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 날은 청년들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청년 중에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한테 줬더니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프도 만들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젊은 청년들 중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통계를 주면 다 통계를 엑셀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AI를 잘 만져가지고요. AI로 또 잘 만들어내요. 네. AI 주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네, 조장님들이 알아서 조언 보충하는 거는 지금에 있는 인원들은 자기가 자원한 거고, 그 다음에, 조장님이 오늘 내일 단톡방을 구성하셔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조언을 한두 명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엔 조장님이 초대해도 좋고, 조언과 의논해서 조언이 추천하는 사람을 또 해도 좋고, 알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중에 이봉일이라는 목사님이 전 누군지 아, 예, 안내 대전에 열심히 목사입니다. 근데 예, 그래서 카톡방을 좀 같이 개설해 주시면 되고 내가 카톡방에 연락할 줄을 몰라서. 거기에 있어. 전체 거기에 있어. 데이터 어, 세미나 그때 우리 전체 한 8, 90명 들어와 있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요. 거기서 찾으시면 다 있어, 지금. 이 모임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해야 조장 돼요. 모임. 아니, 그 팀별 모임 할 때. 피드백 모임이죠, 뭐. 피드백 모임. 아니, 그 ERRC 모임이 피머쌤이나 그런데 피드백 모임? 예.